간단히 그 개황 정보인데요. 뭐 자세한 것을 말씀은 안 드리고 간략간략하게 들어가겠습니다. 호주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칭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뭐라 그러냐면 럭키 컨트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이제 부존 자원이 많고 땅이 넓으면서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다 하는 그런, 그래서 자기들이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을 럭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면적의 알래스카를 제외한 미국 면적과 거의 같은 땅 크기고 인구는 한 2,40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비해서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복지 제도가 아주 잘 돼 있어서 전 세계에서 최저임금이 제일 처음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가 특히 발전이 돼 있으며 노인 복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벽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경제 경우에도 굉장히 발전을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독립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했었는데,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19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선진국 경제 수준에 도달을 했고,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도 그 자원 경제 붐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GDP를 보면은 52,000불 수준으로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고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고임금으로 인해서 제조업 기반은 많이 약화됐습니다만은 광물 자원이라든지 농업 분야, 그리고 서비스 산업, 특히 금융과 교육, 또 관광 산업 쪽에서 굉장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관련 사항인데요. 그 호주의 경우에도 뭐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업률이 뭐 유럽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서 5%대의 일반 실업률을 갖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좀 높아서 13%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아까 캐나다 발표하실 때는 좀 상황이 다르던데, 호주의 경우에는 미국의 영향을 좀 받고 자국민 보호주의 그 입장이 좀 강화되는 추세라서 외국인들의 어떤 호주 내 취업을 제한하는 어떤 그 이민법 강화 움직임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457 비자라고 취업을 비자의 경우에 그 비자의 그 구분을 두 가지로 나눠서 단기 취업 비자와 중장기 취업 비자로 나누어서 중장기 취업 비자에 한해서만 영주권을 부여하는 그런 트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꾸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호주의 경우에는 많은 기술 인력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외에서 1년에 한 10만 명 이상의 그 새로운 이민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보건이라든지 사회복지, 건설, 토목 분야와 같이 좀 기술 직종을 중심으로 많은 인력 수요가 있고, 이 분야에서 지금 취업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 관련 제도는 호주가 이제 그 노동법이 굉장히 강한 나라고요. 과거에 노동당하고 자유당이 계속 교차해서 집권을 해왔는데, 노동당이 오히려 영국이나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집권을 해왔고 복지부 제도를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타임 잡하고 파타임 잡 간의 구분이 상당히 약하고요. 오히려 계약직인 경우에는 임금을 더 주도록 그렇게 법령화되어 있고, 시급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2017년에 18.29달러로서 전 세계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의 경우에는 노동법이 굉장히 강해서 그 최저임금을 엄수화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말 휴일 근무 시에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2.5배, 일요일 경우에는 2배를 할증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법령화되어 있고, 페어웍스 옴버즈만이라는 노동 감시 기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구를 통해서 자신이 그 피해를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호주에 취업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워홀로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한 2만여 명 됩니다. 워홀로 비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유학생으로 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일주일에 20시간 정도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식으로 457 취업 비자를 받아서 취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 나타난 숫자는 이제 457 비자를 통해서 취업한 경우인데, 분야를 보시면은 주로 호텔 요식업, 그 다음에 건설 토목, 소매무역, 제조업, 보건복지 분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인력 수요하고 이쪽에서 필요한 인력과 우리 쪽에서 이제 공급 가능한 인력을 이렇게 감안을 해보면, 최근에 제일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요리사분들, 쿡이라는 분들. 그래서 국내에서 요리학원에서 몇 년 수업을 마쳐서 자격을 받으신 경우에 호주에 가면은 거의 취업이 되시고, 그 다음에 호주 내에서 일정 기간 활동을 한 다음에 이제 최근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셰프하고 쿡을 나눠서 일반 조리사하고 전문 요리사로 나눠서 전문 요리사의 경우에는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트랙이 열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 토목 뭐 분야가 있고, 간호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또 유망한 그런 진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임금 수준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 그 근로 시간 같은 것, 또 주말에 일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배, 2배의 그 임금을 부여받기 때문에 상당히 그 평균 소득이 높은 직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진출 기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요. 하나 이제 애로사항은 우리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지화 전략을 하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인력을 위주로 이제 뽑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면은 816명의 그 전체 취업자가 있지만 한국인의 경우에는 한 62명 수준에 좀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만약에 유학을 가신다든지 가서 어떤 전문 자격증을 갖고 계신다든지 하면은 한국 기업에도 지원해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좀 다시 중복이 되는데요. 호주 취업에 있어서 현재 저희가 이제 코트라가 그 K-무브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공간에서 그 해외 일자리 진출 지원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들하고 여러 분야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대체로 이런 분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T 분야의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취업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보건복지 분야도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인력 수요가 굉장히 많고, 거기에 따르는 실제 공급 가능한 인력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호주의 백인 분들이 또 이렇게 금융이라든지 서비스 직종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분야인 경우에는 굉장히 아시아 계통의 이민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직종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정비라든가 또 목수라 그러죠. 카펜터, 또 용접 이런 쪽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장밋빛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서 약간 두렵긴 한데, 실제 임금 수준이 목수 같은 경우에 연 한 12만 불 되고, 그 다음에 용접공도 한 10만 불 이상 되고, 이렇게 해서 기술직으로 갈수록 사무직보다 임금이 좀 높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게 이제 장점인데, 다만 하나 지금 우리 국민 입장에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영어 문제입니다. 영어. 그래서 현장에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려면 그 사람들하고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IELTS 최소한 5.0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주권으로 넘어가게 되면 6.0 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서 이제 출장 오신 장학사분들이나 교육감님들께 항상 하는 얘기가,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모든 기술적인 조건이라든지 자격 조건을 다 갖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사실은 영어 실력 때문에 사실 현지 취업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영어 교육에 대한 기술직일수록 더 영어 교육이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자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TSS 비자라는 거는 이제 457 비자가 변형된 형태인데 장단기로 나눠서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종은 리스트를 보시고 자기가 어떤 자격이나 학업이나 경험이 있는데 그 직종에 속하는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되고, 거기 그 직종별로 자격 요건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주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고 그 주마다 다르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나라 수능 대학 그 입시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문 이민 변호사나 또는 그 학원에서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법무사 이런 사람들의 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정 어려우시면 이제 K-무브 센터라든가 저희 공간을 통해서 문의를 하셔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킹 홀리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주의 경우에는 쿼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이기 때문에 숫자가 제일 많을 때는 35,000까지 갔다가 지금은 호주 달러가 좀 약세입니다, 현재. 그래서 달러당 한 85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숫자가 좀 줄어서 한 2만 명 수준으로 좀 떨어진 상태고요.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면은 군대 갔다 와서 기간이 좀 남는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한번 경험을 하고 싶은데 마땅히 유학을 간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때 호주에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시고 일정 기간 동안 와서 워킹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학생도 저희 호주가 대학생이 한 4,000명, 또 그냥 기술학교 여러 어학연수 합쳐서 한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유학도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오는 나라가 이제 호주인 경우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은 취업하기 전에 2년간 비자를 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취업이 가능했었는데 그것을 좀 제한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열려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것도 과마다 또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 일반적인 설명을 듣기보다는 좀 전문적인 설명을 듣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407 비자는 직업 연수 비자라 그래서 호주의 직업 연수 기관하고 연결을 맺어서 그러니까 산업인력공단에서 보내는 K-무브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6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8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한 3개월 정도 필리핀이나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호주에 와서 또 한 2개월에서 3개월간 직업훈련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혹시 좀 사전에 준비를 해서 호주 오실 필요가 있으면은 K-무브 사업,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K-무브 산업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산업인력공단하고 고용부에서 나온 최근에 나왔습니다. 해외 취업 완전 정보 호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잡월드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찾아볼 수 있고요. 아마 또 그 기관에 요청을 하면 책자로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제가 한번 다 읽어봤는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호주에 꼭 오실 의향이 있으시면 아마 교보서적이나 이런 데 가봐도 별로 책자가 없습니다. 저도 호주 부임할 때 찾아봤는데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된 책자니까 이걸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